재보세, 재무회계로 보는 세상 경제. 회계는 뭐 돈 거래를 믿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뭐 자본주의 파수꾼이다. 저도 이제 뭐 회계사로서 회계학과를 나왔지만 이게 회계가 참 접근성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안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좋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1년간 얼만큼의 그 수익을 남겨서 잉여금이 얼마인지, 채권 채무들이 얼만큼의 잔액이 남았는지 회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돈을 가져간다면 상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2억에 대한 상여라고 하면 굉장히 좀 높은 세율을 또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회계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새로운 코너 재보세, 재무회계로 보는 세상 경제. 오늘 송승태 회계사와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대주 회계법인, 대형 회계법인의 등기이사, 뭐 아주 젊은 나이에 크게 출세한 송승태 회계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가 도대체 뭡니까? 네, 회계사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업인데요. 그 회계사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가장 특징적인 뭐 업무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 국가가 제정한 회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뭐 이제 뭐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검토 보고서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업무를 뭐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마디로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돈 거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얼마나 믿을 수 있냐에 따라서 자본주의 수준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금융이 가장 앞선 곳이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회계는 뭐 돈 거래를 믿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뭐 자본주의 파수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런 의미에서. 네. 자본주의 파수꾼에 대한 이제 뭐 별명은 저희가 이제 상장사 감사를 하게 되면 상장사는 이제 투자자들 분들께서 그 회사 상장사가 1년 동안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그리고 또 뭐 재무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내부 회계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작년에 횡령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많이 이슈와 또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회계사들이 그 감사 정무에 투입되면서 재무제표의 적정성 그리고 내부 통제의 또 적정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뭐 감사 이외에 회계 업무는 없나요? 네, 감사 이외에 또 회계사들이 하는 주요 업무 중에는 이제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사 사업들을 진행하시다 보면 M&A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에 대한 매각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회계사들이 그 사업부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M&A의 적정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어떤 자산에 대해서 자산 실사, 그래서 그 자산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또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들을 회계사가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시간 첫 번째 주제인데 사실은 뭐 요즘 뭐 1인 창조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또 지금 파보세 시청자 중에 CEO도 있고 또 CEO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 뭐 중간 관리자나 사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재무회계는 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 같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저야말로 회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야말로 회계를 해야 되는데 제게 너무나 반가운 코너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회계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회계를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회계사로서 회계학과를 나왔지만 이게 회계가 참 접근성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죠.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뭐 수업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회계 관련해서는 한 학점도 안 들었습니다. 이거 잘하셨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 뭐 저스트 인 타임,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넓고 재밌는 일이 많구나. 회계 수업만 들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차변 대변은 뭐고 뭐 이게 뭔가 수익과 비용 뭔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참 그 일반 개인분들께서 그 회계를 접근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초기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개인분들도 회계를 항상 쓰고 계시거든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월급을 받고
저희가 뭐 다달이 여러 가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월말쯤 되면 돈이 없죠. 통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폰뱅킹을 열어서 내가 뭐 어디에 돈을 썼는가 확인하면 통닭을 먹었네. 맛있었죠. 또 한번 확인해봤더니 갑자기 20만 원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 아닌가? 은행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라.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회식 자리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차를 쏜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돈이 본인 얘기 확실한 거 알아요, 그렇죠. 제가. 제가 뭐 자주 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수입과 지출 개인적으로 개인들은 뭐 그런 게 대부분이시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모여서 이게 회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도 항상 이제 회계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항상 회계와 가깝게 있다. 우리가 이제 인지를 못할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송승택 이사 그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보면 노래방 가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꼭 2차, 3차를 쏘더라고요. 아, 그 정도 되면 이제 네. 네, 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그렇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회사와 또 개인 사업자분들도 또 여러 가지 또 회계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개인 사업자와 이제 또 회사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서 그 회계 장부를 작성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왜 있느냐? 그 이유는 뭐 자명하죠. 정부에서 그 사업 소득과 그 회사의 법인 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징수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각 부처에 예산을 배부하고 그 각 부처는 그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뭐 그 사용처에 따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정부에서 사용한 그 예산들을 기록하고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또 정부회계라고 해서 특수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정부회계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그 공시된 내역들은 그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홈페이지를 또 그 시민단체라든지 개인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우리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뭐 제대로 쓰였는지 뭐 이상하게 쓰인 곳은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정부는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된 이제 특수회계 처리를 통해서 예, 특수회계 기준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예. 근데 뭐 이제 뭐 개인이나 이제 뭐 개인 사업자분들은 뭐 회계 처리를 안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좋잖아요. 아, 예, 그렇죠. 이게 사실 뭐 큰 모든 사업주분들께서 이게 그 유혹에 빠지실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계 처리를 본인이 세금을 줄인다든지 혹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변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는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분식회계라는 게 뭐 크게 다른 게 아니고요.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 회계 처리가 이제 분식회계가 되는데 믿을 수 없는 회계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뭐 꾸며놓은 거죠. 꾸며. 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네, 사실과 다른. 그렇죠. 인스타 사진 같은. 그렇죠. 그렇죠. 필터가 들어간. 그래서 분식이라는 게 이제 약간 얼굴에 분을 바르는 그래서 예쁘게 장부를 꾸민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세무당국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또 세무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과거 거래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내역들을 확인을 해서 과거에 이제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에 대해서 뭐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좀 과하게 중하게 매기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상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세무조사 혹은 내부 고발 그리고 회계 감사를 통해서 분식회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뭐 거래가 중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경중에 따라서 상폐가 될 수 있는 큰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네. 뭐 이제 국가로서 이제 뭐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려면 세금을 걷고 또 세금을 잘 분배하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게 회계이기 때문에 개인이건 뭐 개인 사업자건 또 회사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회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행정기관에서는 정부 회계라는 이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나 개인 사업자는 이제 어떤 기준을 쓰고 있나요? 네. 네,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회계라는 특수회계를 사용하고 이제 개인이라든지 뭐 일반 사업자, 일반 개인 회사들은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K-갭과 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K-IFRS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법인이나 사업자들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기준의 이제 차이점은 이제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각 회사의 재무 정보가 주요 재무 정보를 주요 재무 정보로 이용을 하고요.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은 그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그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 회사들 아니면 또 관계 회사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그 재무 정보를 합쳐서 그걸 연결 재무제표라고 부르거든요. 그 연결 재무제표를 주요 재무제표로 활용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IFRS 그 국제회계 기준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사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라든지 수익 인식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일 회사인 경우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인데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써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일단 쉽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예. 상장사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기업들을 거느리고 그렇죠. 있고 금융자산이 크니까 예. 이제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다 이제 그 까다로운 회계 기준인데 이런 회계 기준을 통해서 이제 작성되는 회계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건가요? 네, 그게 제일 이제 주요한 관심사인데 네. 일단 뭐 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시험 준비할 때 네. 항상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험을 보면 내가 준비했던 그 내용,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성적표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업자분들도 이제 1년간의 그 경영 성과를 매출 그리고 뭐 지출 그다음에 그 수익 이런 것 영업 수익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저희 회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발생됐던 그런 거래 내역들을 기록을 통해서 내가 1년간 얼만큼의 그 수익을 남겨서 실제 그 잉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됐던 이런 채권 채무들이 얼만큼의 잔액이 남았는지 내가 뭐 구매했던 유형자산들이 얼만큼의 뭐 가치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회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한 회사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서 나의 이 투자금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지 혹은 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가 있어서 회사 혹시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업주분들께도 그 회계가 필요하고 또 투자자분들께도 회계가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들의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뭐 좀 그 실수들이 있거든요.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뭐 놓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 중소기업 감사를 이제 나가 보면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매출이 발생됐을 때 대금이 바로 들어오면 대부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가 매출을 발생할 때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 후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기록을 하실 때 매출이 발생되면 어느 거래처에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어느 거래처에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적어 놓으세요. 이제 뭐 장부에 기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돈이 딱 들어오면 너무 기뻐. 본인의 주머니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거를 얼마 들어왔다는 적는데 어디 거래처에서 들어왔다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금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할돼서 들어오는 경우에 뭐 처음에는 잘 적으셨다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놓친다든지 뭐 대금을 지급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실수들이 많아서 처음 1, 2년 동안은 그런 게 있어도 거래 내역들을 뭐 따라가 보고 기억을 더듬어서 그 채권 채무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거래 내역도 많아지고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뭐 그걸 다 일일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채권 잔액들이 남아 있고 채무 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줘야 될 돈인지 받아야 될 돈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제 좀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뭐 그거를 또 연락해 보면 회사가 뭐 부도난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을 띄는 경우도 실제로 생기고 뭐 돈을 두 번 주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중소기업 특히 이제 사업주분들께서 좀 놓치시는 경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주분들께서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법인과 개인은 별개거든요. 그렇죠. 이제 상법상에서는 법인은 법인격이라는 걸 부여해서 사람은 이제 인격이잖아요. 하나의 그 인격이고 법인은 법인이라는 것 자체로 하나의 또 인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주체입니다. 독립된 주체인데 근데 뭐 다 그런 생각 하시거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사업주고 회사야.
하나거든. 그렇죠. 하나거든. 마음이 그냥. 네. 내 주머니에 있던 걸 여기다 그렇죠. 넣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업 초기에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자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주분께서 개인 자금을 회사로 많이 투입을 하셔서 뭐 대금을 결제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뭐 급여도 지급을 하시는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시는 게 그 자금의 흐름이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을 통해서 제3자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급한 나머지 개인 통장에서 제3자에게 바로 그 송금을 하시고 변제를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뭐 2년, 3년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장부에 그 기록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장부에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사업이 확장되고 이제 잘 돼서 내가 투입했던 개인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 회수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금을 내가 만약 2억을 투입을 했다. 개인 자금을 2억을 투입했는데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이게 세무적으로는 그 대여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돈을 가져간다면 상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2억에 대한 상여라고 하면 굉장히 좀 높은 세율을 또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은 뭐 법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생기고 개인도 그 받아야 될 돈을 쉽게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그 회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사업 초기에 많이 좀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이제 회사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에 규정된 예. 뭐 월급이라든가 법인에서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만 내 것이지. 그리고 내가 법인에 돈을 입금했다면 법인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게 정당한 나의 입금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가진 만큼 이제 책임과 권한이 있고 의무를 지는 것처럼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그 법인을 움직이는 이제 그런 뼈대 같은 그런 게 되겠네요. 아, 법인의 개념을 또 회계를 통해서 들으니까 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회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송승택 회계사와 그 첫 시간을 가졌는데 법인에 대해서 또 회계를 통해서 이해하니까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송승택 회계사가 구체적인 또 사례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재무 회계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거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회계하세요. 회계하십시오.